고통을 피하려고 애쓰는 순간부터 투자는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편안함을 원하죠. 계좌가 매일 조금씩 불어나고 샀던 주식이 떨어지지 않으며 세상이 평화롭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동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먹고 자랍니다. 그 불확실성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 속쓰림, 불안 같은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는 대가로 우리는 수익이라는 보상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통을 비용이 아니라 피해야 할 신호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도망칠 궁리를 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부자와 빈자의 운명이 갈립니다. 진정한 부는 평온할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고 뉴스가 온통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고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나서 쳐다보기도 싫은 바로 그 순간에 부의 씨앗은 뿌려집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똑같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고 감정에 휘둘리게 되지요.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원시시대에는 덤불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일단 도망치는 게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그 본능대로 행동하면 망하기 딱 좋습니다. 남들이 다 파니까 나도 팔아야 할 것 같고 지금이라도 현금을 챙겨야 안전할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부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제가 살면서 지켜본 위기 때마다 자산이 2배, 3배로 불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마주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들은 시장이 폭락할 때 기뻐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주 합리적인 겁니다.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좋은 기업을 반값 아니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백화점에서 명품을 50% 할인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픈런을 하는데 왜 주식시장에서 세일을 하면 다들 도망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시세판의 숫자를 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숫자가 빨간색이면 기분이 좋고 파란색이면 우울해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안타깝지만 아직 투자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위기는 일종의 걸음망과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욕심만 과한 사람,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을 시장에서 털어내는 과정이죠. 이 과정은 잔인합니다. 고통스럽고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산이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부가 늘어나는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이용합니다. 그들은 미리 현금을 준비해두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조용히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아주 오래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게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엄청난 고통을 동반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특히 옆집 철수나 뒷집 영희가 코인이다, 테마주다에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할 때 바보처럼 우직하게 내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지능의 싸움이라고 착각합니다. IQ가 높고 복잡한 수학 공식을 잘 알고 차트를 기가 막히게 분석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아이작 뉴턴도 주식으로 재산을 날려 먹었습니다. 그 천재가 머리가 나빠서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머리 싸움이 아니라 엉덩이 싸움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위장 싸움입니다. 주가가 출렁거릴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걸 참아내는
그 튼튼한 위장 말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은 결국 수수료와 세금만 내다가 끝납니다. 반면에 그 고통을 묵묵히 소화해내는 사람들은 복리의 마법을 누리게 되죠. 한국 시장을 보면 참 역동적입니다. 유행이 너무 빨리 바뀌고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해요. 남들이 뭘 사는지 곁눈질 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군중을 따라가는 건 편안함을 줄지는 몰라도 수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곳, 지루하고 인기 없는 곳, 심지어 혐오스러워 보이는 곳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돈을 묻어두는 건 심리적으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이러다 영영회복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들거든요. 그 의심과 불안을 이겨내고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위기 속에서 불을 거머쥐는 사람들의 핵심 자질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시장은 여러분의 사정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샀으니까 올라야 한다는 건 유아적인 발상입니다. 시장은 때로는 광기에 휩싸이고 때로는 지나치게 우울해합니다. 그 변덕을 예측하려고 드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해야만 하는 건 그 변덕이 만들어내는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가격이 가치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고통을 감수하고 뛰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가격이 치솟을 때 환호하며 뛰어들고 폭락할 때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옵니다.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좇으려는 본능 때문이죠. 투자는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자의 삶은 생각보다 심심합니다. 매일매일 스펙터클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읽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다 가끔, 아주 가끔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뭔가 계속 사고 팔아야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리죠. 그 조급함이 바로 고통을 피하려는 또 다른 형태입니다. 기다림의 지루함이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잦은 매매라는 쾌락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계좌는 서서히 녹아내리죠. 위기가 닥쳤을 때 도망가지 않고 버티려면, 아니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서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여유입니다. 심리적 여유는 재정적 여유에서 나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빚은 우리의 인내심을 앗아갑니다. 만기가 정해진 돈, 내일 당장 써야 할 돈으로 투자를 하면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요. 그건 이미 진 게임입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자신을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어떤 폭락장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위기가 와도 밤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투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그건 시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포지션이 잘못된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쥐고 있거나 잘 모르는 것에 돈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에 투자하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는지, 경쟁력은 무엇인지, 경영자는 믿을 만한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건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보입니다. 내가 잘 아는 가게의 물건값이 떨어졌는데 겁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 사야죠. 결국 지적 게으름이 불필요한 고통을 만드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산 주식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소음은 더 커질 겁니다. 유튜브를 켜면 온갖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합니다. 금리가 어떻게 되고 환율이 어떻게 되고 전쟁이 어떻게 될지 떠들어대죠. 장담하건대 그들 중 누구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망상입니다. 그런 소음에 귀를 기울이면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부자들은 그런 거시적인 예측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개별 기업의 가치 그리고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본성에 집중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기술은 변해도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나쁜 것으로만 보지 마세요. 근육을 키우려면 근섬유가 찢어지는 고통이 필요하듯 불을 키우려면 불확실성이라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편안한 길만 찾으려다가는 결국 아무 곳에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안전해 보이는 것, 지금 당장 화려해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니면 평생 남의 뒤만 쫓다 인생이 끝납니다. 외로움을 견디세요.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객기가 아니라 치열하게 공부하고 생각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지금 당장 계좌가 파란불이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평가액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 이 자산이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시야를 길게 가져가세요. 하루살이처럼 매일의 시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서 전체를 조망하세요. 긴 호흡으로 보면 지금의 폭락은 차트에 찍히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업이 망하지 않을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쓰레기 같은 기업을 사놓고 장기 투자한다고 우기는 건 인내가 아니라 미련입니다. 그걸 구분하는 눈을 기르는 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공부입니다. 인생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길은 보통 내리막길이고 어려운 길은 보통 오르막길입니다. 지금 투자하는 과정이 너무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도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리스크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거나 이미 너무 비싼 가격에 자산을 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적당한 긴장감과 건전한 의심,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시장의 발작을 견뎌낼 수 있는 배짱, 이것들이 여러분을 부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사야 할 때 안 사고 팔지 말아야 할 때 판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만 피하면 됩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전 재산을 날리는 일,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써서 파산하는 일,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치명적인 실수들은 대부분 욕심과 조급함에서 나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부자는 멀어집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사람들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복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는 주먹만 한 눈덩이를 굴리는 게 지루하고 힘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굴릴 때마다 엄청난 크기로 불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임계점을 넘길 때까지 멈추지 말고 굴리세요. 중간에 힘들다고 발로 차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사실 비밀이랄 것도 없습니다. 버는 것보다 덜 쓰고 남은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아주 단순하죠.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닙니다. 다이어트 방법을 몰라서 살을 못 빼는 게 아닌 것처럼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질이고 태도입니다. 똑똑한 척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멍청한 짓만 안 해도 상위 10% 안에 듭니다.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절벽으로 달려갈 때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반드시 이겨내야 할 아주 지독한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질투라는 놈입니다. 사실 인간을 움직이는 동력은 탐욕이 아니라 질투라는 말이 있죠.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멍청해 보이던 친구가 운 좋게 코인이나 이상한 주식으로 떼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는 꼴을 보는 것, 그게 진짜 참기 힘든 고통일 겁니다. 속이 쓰리고 배가 아파서 잠도 안 오겠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질투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감정입니다. 다른 7대 죄악들은 적어도 저지르는 순간에는 쾌락을 줍니다. 하지만 질투는 어떤 즐거움도 주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기분만 더럽게 만들 뿐입니다. 남이 얼마나 빨리 부자가 되든 여러분의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비교의 고통을 끊어내지 못하고 남들을 따라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도 함께 찢겨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발 모든 것을 다 알려고 애쓰는 고통을 자처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3개의 바구니를 두고 삽니다. 예, 아니요. 그리고 너무 어려움이라는 바구니죠. 제 투자 결정의 99%는 바로 이 너무 어려운 바구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기술주나 파생상품에 억지로 돈을 집어넣죠. 그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범위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1m짜리 높은 허들을 넘으려고 낑낑대지 마세요. 그냥 넘기 쉬운 30cm짜리 허들을 찾아서 넘으면 됩니다. 쉬운 결정만 계속해도 부자가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시장이 보너스 점수를 주는 게 아니니까요.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지루한 공부의 고통을 즐기라는 겁니다. 저는 평생을 걸어다니는 책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 똑똑한 사람 중에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워런 버핏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읽고 생각하는 데 씁니다. 여러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현명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정말이지 지루하고 당장 돈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루한 지적 노동이 복리로 쌓이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몸을 쓰는 노동보다 머리를 쓰는 노동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뇌의 피로감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앞이 꽉 막힌 것 같다면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거꾸로 생각하기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를 고민하느라 머리를 싸매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가난해질까? 답은 뻔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감정적으로 굴고 매일 술에 취해 있고 배우기를 멈추고 남을 탓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을 아주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곳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실패의 원인만 제거해도 우리는 꽤 괜찮은 위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멍청한 짓을 안 하는 것, 그게 천재적인 행동을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물에 빠져 죽기 싫으면 물살이 센 곳에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 인생의 단순한 지혜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기회라는 놈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워런 버핏과 저는 펀치카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평생 동안 딱 20번의 투자 결정만 할 수 있는 카드를 받았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구멍을 하나 뚫을 때마다 기회는 줄어듭니다. 만약 그런 카드를 들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시세판을 보며 매일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할 겁니다. 정말 확실하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대한 기회가 왔을 때만 신중하게 구멍을 뚫겠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는 자잘한 수익을 긁어 모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찾아오는 서너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잡았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하냐고요? 그냥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지루함이야말로 투자자가 겪어야 할 고통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모든 공의 방망이를 휘두르면 삼진 아웃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투수가 실투를 던질 때 내 눈에 공이 수박만하게 보일 때까지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는 공을 그냥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을 참아내고 가장 완벽한 공에만 배트를 휘두르는 사람이 홈런을 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투기판에서 스릴을 즐기고 있는 건지 냉정하게 물어보세요. 만약 후자라면 수업료를 톡톡히 치를 각오를 하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본가의 길을 걷고 싶다면 고통을 친구로 삼으세요. 시장이 주는 공포를 즐기세요. 그리고 남들이 던진 주식을 주워 담으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친절한 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을 그 거대한 기회의 파도가 왔을 때 겁먹지 말고 서핑보드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필요한 건 현란한 기술이 아니라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중심, 즉 여러분만의 단단한 철학입니다. 그 철학이 여러분의 지갑뿐만 아니라 인생까지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부디 현명해지시길, 그리고 끈기 있게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